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10만 600원, 10만 원은 지켰고요. 22평을 기준해서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보는데 하이닉스 빼놓고 볼 수 없겠죠? 1.5% 상승해서 끝났는데 이렇게만 보면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끝났는데 하이닉스는 1.5% 올랐네. 뭔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가?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같고 움직임 자체가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HBM 관련된 내용이 하이닉스보다 지금은 아닌데 뒤처졌었어요. 그쵸? 뒤처져 있었을 때도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24년 7월달 이후의 하락 구간, 그리고 7월달 이후의 하락 구간. 그렇죠. 이때는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도 어때요? 하이닉스의 조정 구간에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조정을 받죠. 즉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세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삼성전자가 22평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모멘텀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멘텀은 미국에서 나오죠. 그리고 22평을 돌파하는 이 상황에서 나스닥이 조정 한 번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등락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등락 구간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한국 시장 장중까지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기준에서도 여기 22평을 기준해서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횡보 기간이 약간이라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62평이 올라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때 11월 초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은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졌다. 이격이 크게 벌어졌으면 이격을 좁혀야 된다. 그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정 구간을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하이닉스도 동일하다. 그래서 올라올 때 9월과 10월 달에 올라왔을 때 하이닉스가 더 강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았을 때 어때요? 상대적으로 22평 회복까지는 하이닉스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격을 더 크게 좁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정을 받는 이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또는 환율이 높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항상 그래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면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네이버의 뉴스탭 화면이니까 뭐 보더라도 뭐 특별하게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있네요. 엔비디아 GPU 1.3만 장 국내 들어오기 시작했다. 총 26만 장이 들어온다고 하죠. 이게 10월 말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말, 즉 여기서 보시다시피 10월 말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을 때,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을 때, 또는 원익 홀딩스와 같이, 그렇죠? 동일하게 강했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었을 때 나왔었던 모멘텀, 즉 상승의 이유, 호재거리들이 하나도 없어진 게 없어요. 다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주가는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반대로 올라올 때 보시자고요. 올라올 때 보면 어때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올라올 때 보더라도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지,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 그 내용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자고요. 어때요? 30조, 30조, 6조, 40조 이렇게 되죠. 23년과 24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한 5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 어때요? 24년 중반 이후부터 폭락했죠. 근데 25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좋아지긴 했죠. 근데 5배씩 이렇게 좋아졌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할 때 그건 고가일 수도 있고 저가일 수도 있는데, 고가였을 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을 때, 그리고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을 때, 즉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반영했을 때, 그럼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근데 저가였을 때 어떻게 되냐? 실적은 이미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 계속 안 좋아. 근데 주가도 이미 실적이 박살나 있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선반영 구조에 기인하는 거고, 이게 올해 여기 초에 발생했었던 5만 원대 등락 구간입니다. 근데 주식은 5만 원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즉 삼성전자 기준에서 5만 원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6만 원 중반, 7만 원 이 정도 구간입니다. 우리는 요 시세를
취했어야 되는 거고, 요 시세 구간 이후에 첫 번째로 횡보하는, 즉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게 있고, 단순히 지금은 매물 소화, 즉 이격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뉴스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모멘텀 관련된 내용, AI 관련된 모멘텀이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물론 진수당 CEO가 이렇게 한 이유, 뭐 하이닉스를 견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싹 다 빼고 단순히 주가 움직임, 가격으로만 판단을 해야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매매하는 구간별로 보세요. 어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고 있고, 쭉 내려서 보시면 실전에서의 수익 구간은 188%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죠. 올라오는 부분 다 확인하고 매매합니다. 그리고 돌파할 때 더 사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11월 달에 시장의 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가캔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14%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죠. 뭐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29%,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됐었다는 점. 근데 이 모든 종목군들이 모두 신고가 구간, 즉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군들을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맞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가을부터는 아마존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그쵸? 레거시 D램을 거의 뭐 쓸어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D램 가격을 보면 어때요? 계속 상승 구간 만들어내죠. 근데 이 상승 구간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HBM 맞아요. HBM 중요합니다. 마진율도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죠. 그걸 하이닉스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포함해서 지금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TPU까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흔들 거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거린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은 TPU가 치고 나와서 단순히 GPU가 가지고 있는 시장성의 5%만큼만 시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는 흔들림이 크게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밸류에이션, 그쵸?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 이 멀티플에 대한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이 1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구글의 주가가 올라오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브로드컴이나 TSMC나 이런 종목군들, TSMC는 나쁠 게 없죠. TSMC는 GPU에서 빠진 거 TPU가 채워집니다. 물론 GPU도 올라가고 TPU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더 좋겠지만 TSMC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빠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GPU에서 빠진 만큼 TPU에서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갔을 때 TSMC와 같은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GPU, TPU 이렇게 있죠. GPU는 엔비디아, TPU는 구글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삼성은 TPU 쪽이다. 즉 구글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도 HBM 통과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향이긴 하지만 TPU 쪽으로, 즉 TPU도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TSMC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장 증설에 대한 소식이 조금만 들리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합니다. 왜?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즉 과거에 있었던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즉 D램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급 관련된 내용, 즉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 나중에 됐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많이 확보가 됐어. 오더 이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성장성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21년도에 그랬고요.
18년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을 미국이 알아서 견제해주고 있죠. 그럼 중국에서 치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이 셋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마이크론이 증설해서 할 거야. 티도 안 납니다. 삼성전자가 증설한다는 이 언질만 살짝 줘도 메모리 반도체는 폭락하거든요. 이런 부분만 안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였으면 벌써 나왔겠죠. 최근에 한국에 뭐 추가로 투자한다, 증설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건 28년도까지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의 재탕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한 달 동안 2조 3천억 원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난 매수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권을 잡아야 되고 수급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갈 때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매도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 이격이 크게 발생했을 때 조정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이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어야 되죠. 즉 새로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이격이 끝난 이후에 미증시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때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반등이 일단 나오기는 했지만 어때요? 22평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쉬지 않았거든요. 약간은 쉬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략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해야 된다. 즉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가 잘 돼야 TSMC가 잘 되고 삼성전자가 잘 되고 하이닉스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걸 이 하위단으로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올라 삼성전자 올라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 관련돼 있는 종목 올라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종목군들도 어때요? 갑자기 바닥에서 점프할 거야. 얘네들이 뭘 하니까 삼성전자 벤더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올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해야 돼요. 엔비디아 계속 올라가. 근데 앞으로도 엔비디아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 즉 삼성전자하고 원익홀딩스와 그리고 관련주들 뭐 두산테스나 뭐 테크윙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만 하자.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군들 절대 하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는 이렇게 진행되죠. 11월 달에 뭐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12월 1일 날 코스닥 강세 마감, 코스피 소폭 약세, 하이닉스 강세, 삼성전자 보합권, 코스피는 나스닥 눈치 보고 있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죠. 즉 코스피는 나스닥 눈치 본다는 건 뭐예요? 대형주의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삼성전자의 방향이 잡혀 있을 때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까지 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매수 해도 되지만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 말고요. 변동성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종목군들 단 삼성전자가 밀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번 주 정도에는 매수관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그리고 주도 섹터만 매매해라. 주도 섹터는 뭐예요? 원전, 반도체,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동일하게 한 겁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펩트론을 검색을 해보면 그쵸? 11월 21일 정확하게 매도 나오죠? 그리고 11월 21일 매도한 물량 얼마? 29%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리가캠바이오 11월 달에 시장이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구간을 유지하고 반등 확인했을 때 매수관 잡았죠? 그리고 다시 매도한 결과 14%의 수익 구간. 펩트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바이오 바이오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쭉 올려보면 리가캔바이오 동일하게 11월 21일 날 매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아까 전에 보셨죠?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이죠? 100% 이상이죠?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가격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즉 신고가 구간의 가격대를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아야 돼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 가격이 유지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미증시 상승에도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 즉 신고가가 아닌 종목은 하면 안 된다고요. 특별하게 이슈가 뭐가 나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시장에서 검증이 된 종목은 가격에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관련주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